비가 많고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됐지만 겨울 농작물은 습해와 병충해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원과 부산을 잇는 민자도로가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을 하지 않으면서 운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사고 구조 임무를 맡고 있는 해군 해난구조대 훈련은 혹독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부사관 27명이 SSU 대원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창원천과 남천의 생태하천 사업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달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날은 따뜻했죠.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많이 됐지만 겨울 농작물은 습해와 병충해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수확을 시작한 남해의 시금치밭. 파랗게 돋아나야 할 시금치밭이 군데군데 누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마른 시금치를 뽑아보니 잔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 해가 보내나면 하룻밤만 자면 이 노래집히는 기라. 비가 자꾸 온 게 이게 그래서 너무도 웃자라가지고. 남해군의 지난달 강우량은 146mm, 평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 시금치밭의 절반 정도는 이처럼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생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양파밭.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뽑아보면 뿌리가 다 죽었습니다. 습해를 입은 데다 평년보다 2, 3도가량 따뜻한 기온 때문에 병충해까지 입었습니다. 고자리 병이라고 해서 파리 충이 다니면서 양파 뿌리를 갉아먹어서 뿌리가 없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돼야 할 곶감도 곰팡이가 피는 등 습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곶감 농가의 절반이 피해를 보았고 생산량의 25%가 못 쓰게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 이상 기후로 각종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에서 부산을 잇는 민자도로 2단계 구간이 내일 개통합니다. 대부분의 민자 사업과 달리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즉 MRG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적어 마창대교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완암에서 부산 녹산을 연결하는 22.48km 도로입니다. 현대건설 건소시험이 4,126억 원을 들여 건설해 30년 동안 통행료 징수권을 갖습니다. 통행량이 적어 손해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 MRG가 없는 경남 첫 민자 사업입니다. MRG가 있는 마창대교를 비교해보면 건설비는 창원 부산 도로가 600억 원 이상 더 들어갔지만 투자 수익률은 마창대교가 1.5배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통행료도 300원 비쌉니다. 창원 부산 도로의 1단계 구간 통행량은 하루 2만 3천 대로 손익분기점의 65%에 불과합니다. 손실이 나고 있지만 모두 투자자가 떠안습니다. 약 한 65% 정도의 지금 통행량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3단계가 개통이 되고 나면은 그런 추정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을 버틸 수 있는 원인은 투자금 조달 금리에 있습니다. 마창대교 투자금 금리는 6.35에서 11.38%인 반면 창원 부산 도로는 5.5%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는 거가대교의 MRG를 없앤 데 이어 마창대교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창원 부산 간 도로는 추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권과 다음에 관리 운영권 자체를 저희들이 도가 주무관치인 경남도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원 부산 간 도로는 만성 정체인 서부산 나들목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부산 남부에서 통영 간 이동 시간을 40분 이상 단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해양사고 현장이면 빠짐없이 구조 임무를 맡는 해군 해난구조대 이 SSU의 훈련은 혹독하기로 소문났는데요. 부사관 27명이 6개월 동안의 지옥 훈련을 마치고 SSU 대원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난구조대원이 익사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물에 뛰어듭니다. 하늘에서는 잠수장비를 착용한 구조대원이 10m 높이에서 뛰어듭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서는 해군 해난구조대.
SSU의 항공구조훈련입니다. SSU가 되려면 선박 인양, 바다 수영, 심해 잠수 등 6개월의 지옥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심해 잠수사 양성 과정은 전체 수료율이 60% 수준에 머물 정도로 해군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훈련 강도를 자랑합니다. 올해는 40명이 지원했지만 27명만 SSU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료식을 끝내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자 그제야 SSU 대원의 얼굴에 웃음이 퍼집니다. 같이 훈련받은 동기들도 고맙지만 옆에서 도와주신 저희 아버지도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즐겁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든 모든 임무에 나가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마친 부사관 27명은 앞으로 해난 구조대를 비롯해 구조작전대와 함정 등의 실무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난 2007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창원천과 남천의 생태하천 사업이 지난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환경지표는 개선됐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창원천과 남천을 옛 하천으로 복원하는 생태하천 사업. 창원천 7.8km, 남천 9.8km 구간에 750억 원이 들었습니다. 창원시는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류 개체 수동에 증가되고 수 생태계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효과로 이제 공항갯벌에 매년 많은 수의 철새가 날아들고 있고. 사업 전과 비교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대폭 낮아졌고 부유물질과 용존산소량도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환경 지표들이 생태하천 사업의 성과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질 개선은 하수관 정비로 오염원을 줄였기 때문이지 생태하천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수달 서식지가 생태하천 공사를 하지 않은 하류 구간에 머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자연 그대로 남겨둔 하천과 둔치에 좋은 서식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천 사업을 하지 않은 구간에 은신처를 두고 살고 있고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하는 흔적이나 아니면은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에 조성된 생태하천은 지금까지 3곳, 앞으로 5곳에 추가로 조성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심하천을 바꾸는 생태하천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토목공사 위주라는 비판과 부실한 관리 체계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8km 구간 310억 원이 투입되는 교방천. 복개 구간을 걷어내고 하천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하천 바닥 콘크리트는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생태하천 사업 구간인 장군천. 콘크리트를 걷어낸 자리에 돌들이 조밀하게 채워졌습니다. 창원천과 남천 사업 과정에서 반생태적이라며 논란이 된 방식이 비슷하게 적용된 겁니다. 시민단체는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태를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떻게 생태적으로 보일 것인가에 치중을 했던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생태하천 민관협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한 차례씩만 열렸을 뿐입니다. 분수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원래 목적하고는 달라지죠. 조성이 끝난 생태하천의 관리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별도 예산이 없을 뿐더러 다른 일반 하천과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 소하천 이 관련된 유지관리 사업비는 조금이라도 파손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때문에 민관협의회가 생태하천 조성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사후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어제 김해 장유 복합문화센터 공사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는
철골 구조물이 먼저 기울어지면서 구조물과 연결된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철골 구조물이 먼저 넘어지면서 구조물과 연결된 크레인이 넘어져 공사장을 덮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동부와 함께 현장 검증을 거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 청구 서명이 당초 제출된 것보다 13,000여 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명부를 제출받아 서명인 수를 확인한 결과 35만 3,706명으로 당초 표시된 서명 36만 6,965명보다 13,250여 명 적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서명인 수 기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 요건인 26만 7천 명은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재선거로 서명이 중단됐던 고성과 사천, 의령의 일부 지역에서 추가 서명을 받고 나면 시군선관위와 함께 유효 서명 확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학교급식 예산과 관련돼 경상남도의 양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에서 급식조사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새누리당 박춘식 의원은 내년 예산이 305억 원으로 편성돼 기존 640억 원의 절반 이상이 깎였다며 양질의 급식을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조선재 의원도 대승적 차원에서 아무래도 경상남도가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내에 테마파크 건설을 미루고 있는 롯데쇼핑을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 변경을 제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바꿨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 대상을 축소해 사실상 롯데쇼핑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견제 권한이 약화됐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의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가 돼지나 버섯, 산양삼 등 고수익 농장에 투자하면 연금처럼 조합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연간 30에서 70% 수익을 제시하면서 투자자 유치 뒤 잠적하는 수법이라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적십자 회비 모금 목표액을 경상남도는 54억 3천만 원으로 잡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도지사실에서 특별 회비 500만 원을 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